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외 규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사 사용인 청구인 갑은 2014년 5월 21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이제 개인 가정이죠. 을에 의해서 가사 사용인으로 고용되어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 청구인은 집주인 을을 상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항소를 하면서 가군의 고용 활동에 대하여 말하자면 보육이라든지 간병 또 청소, 세탁 등 가사 이러한 가군의 고용 활동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역시 이에 대하여 기각을 했고 항소를 기각을 했고 또 같은 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2019년 11월 20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중 가군의 고용활동, 즉 가군의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위헌인가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심판 대상이고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과 또 관련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급여법 제3조, 즉 적용 범위입니다. 이 퇴직급여법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군의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가군의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 조항이 이 부분이 이제 위헌인가 아닌가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관련 조항을 이제 몇 개가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다면 이와 같이 볼 때 가사 사용인도 이제 우리가 흔히 가사 도우미라고 하죠. 가사 도우미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사건 이제 심판을 하면서 또 관련 조항으로 든 것은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은 가사 근로자법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6월 15일 날 제정되어서 1년 후인 2022년 6월 15일, 그러니까 작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아직 제정됐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조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이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 또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다 적용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사근로자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조항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으로 제시를 했는데 제2조 정의 가사 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또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란 그 제7조에 따른 이제 인증, 고용노동부의 이제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일반 가정에서 뭐 직업 소개서나 플랫폼이나 또는 사인 간의 소개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그 소개받고 이제 그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 그 경우랑은 다릅니다. 이 경우는 그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또 이 가사 근로자법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즉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근로자만, 아니,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근로자만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 가사 서비스 이용자란 가사 서비스 제공과의 이용 계약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맺겠죠. 이제 그 다음에 가사 근로자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파견 근로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근로자가 이 가사 도우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는 가사 근로자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가정에 이제 나가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입주 가사 근로자란 가사 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겠고 또 입주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금년 그 지난 3월 1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가정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그 가사 근로자들이 엄청 이제 만족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그 급여는 월 137만 원, 또 근로시간은 월 89시간이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항도 그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관련 조항으로 이제 든 조항인데요. 즉 가사 서비스법 제6조입니다. 이 법이 적용을 받는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근로자가 행하는 가사 서비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가사 서비스 가사 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그 가사 근로자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사 근로자하고는 전혀 이 보호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가사 근로자는 일반 가사 도우미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지금 현재 노동법적 적용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죠. 이제 그런데 이들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가사 도우미들과 이 가사 근로자법에 적용을 받는 이 가사 근로자는 다르다는 것이 6조가 이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등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 가사 근로자법 지금 설명드린 제6조를 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이 가사 근로자법의 그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제6조를 이제 개정하자고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주 가사 노동자, 즉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이제 적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연히 뭐 차별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근로기준법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뭐 남녀의 성, 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차별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6조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다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당연히 유엔 인권규약, 또 뭐 ILO 협약 등에 어긋나죠. 이런 차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 이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가사 근로자들의 보수가 같이 저하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뭐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자체가 이미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차별 이슈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제 청구인의 주장,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이제 4년 동안 그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심판 대상 조항, 즉 그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또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조항은 청구인이 퇴직금 청구권을 부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가사 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32조 사항에 위반된다. 그 헌법 32조 사항은 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청구인은 평등권,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32조 사항, 이제 이 조항들에 대해서 이제 다 위헌이라고 주장을 이러한 조항들에 위반된다고 이제 퇴직급여법이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다른 이 청구인이 주장한 뭐 평등권,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고 평등권만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가군의 고용 활동에 대해서는 그 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그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그 가군의 고용 활동, 이 부분은 차별은 차별인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세히 그 헌재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헌재도 역시 첫 번째 가사 사용인도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이제 그런데 그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강제하고 또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가군의 고용활동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 이용자 가족의 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물론이고, 또 국가가 일일이 일반 가정을 관리 감독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라고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했고, 설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이용자에게는, 즉 이제 각 가정의 그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그 경제적인 부담,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퇴직급여법은 퇴직금 또는 뭐 퇴직연금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일일이 그 뭐 퇴직연금을 그 설정하고 또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죠. 이제 그런데 가사 사용인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그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대부분인 현실이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도 퇴직급여법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 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설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최근 제정된 작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그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제 가사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뭐 또 휴게, 연차유급 휴가, 뭐 그 다음에 퇴직금, 4대 보험, 뭐 다 적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에 따라 가사 사용인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그 가사 근로자법과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개인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그 대신 가사 근로자법과 근로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그 심판 대상 조항이 그 퇴직급여법 3조 단서가 그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즉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다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7대2로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다음 반대 의견을 보겠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 반대 의견에 의하면 가군의 고용활동 분야는 이제 압도적인 그 여성 집중 직종이죠. 이제 따라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32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해서 이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심판 대상 조항, 그 퇴직급여법 그 3조 단서, 이 조항은 그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리고 고용활동 종료 후에, 근로관계가 끝난 후에 그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이 가구내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다.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각 가정 내의 사생활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차별 대우가 무슨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가 또 가구내 고용 활동은 크게 이제 가사 관리, 그러니까 그 주부들이 집에서 이제 하는 뭐 청소, 세탁, 뭐 설거지 등 이제 이러한 가사 관리라고 하죠. 가사 관리와 이제 그 다음에 돌봄은 이제 뭐 육아, 이제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육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에 있는 또 병자, 그쵸? 고령 또 환자를 또 돌보는 또 서비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구내 고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러한 가사 관리와 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그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현재 가사 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바 그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이 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급여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 없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 이 다수 의견과 같이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면 이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식적인 제도로 남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성의 고용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그 위헌적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해야 된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때로는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헌 결정에 반대하고 이와 같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입법자가 이제 그 새로 법을 뭐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그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미선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뭐라고 보충 의견을 이제 주장했는가 하면 그 가사 사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데 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광범위하다. 이제 맞벌이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죠. 고령의 1인 가구, 독거노인도 이제 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제 가사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그런데 이 퇴직급여법을 이제 가사 사용인에게도 적용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오롯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사 사용인의 이용을 위축시켜서 각 가정에 그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사 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이것은 또 결국 돈 문제죠. 국가 등의 재정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보충 의견입니다. 또한 이 가사 근로자법의 제정과 같이 이 가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그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이 가사 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줄친 부분 보시겠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이 보호의 적용 범위에서 가사 사용인을 이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각 개별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가사 사용인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그 보충 의견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헌재 결정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사 사용인 청구인은 이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권,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또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헌법 32조 사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의견 타당하다고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헌재가 설시한 바와 같이 원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퇴직급여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도 역시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한 그 청구인은 행복 추구권 침해를 주장을 했는데 이 심판 대상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가사 사용인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도 역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 이것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유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도 역시 이 행복 추구권 침해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다음 이제 그 헌법 32조 사항, 이제 헌법 32조 사항이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이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게 여성만이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이 가사 과잉이나 육아 또 돌봄 서비스, 이제 이런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해도 가사 사용인 중 압도적인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 퇴직급여법, 이 심판 대상 조항 퇴직급여법 3조 단서에 의해서 초래되는 법적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 32조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헌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는 아까 헌재 결정 요지에서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이 가사 사용인도 엄연히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그 노동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가사 사용인의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을 하고 또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또 국가가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도 어렵다는 점, 이제 그 다음에 또 일반 가정에서 이러한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단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제 그리고 또 국가가 가사 사용인의 고용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 사용인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19년인가 15만 6천 명이라고 하고 또 가사 사용인 협회에서는 한 6, 70만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규모도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규모라든지 또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급여법을 전면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이 행정 인력 등의 대폭적인 증원이 선행되고 이것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요구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가사 사용인이 분명히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법이 가사 사용인을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6월부터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가사 서비스 노동시장은 사실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간에 아니면 직업 속에서 또 플랫폼 이제 단디 헬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 등을 매개로 해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고 이들의 근로 조건은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밝힌 것 같이
이제 가사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에 이제 그 뭐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국가적으로나 또 일반 가정에게나 이제 그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사 서비스의 이용이 또 위축될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나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가사 서비스 이용의 그 접근 자체가 이제 사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헌재 결정은 퇴직급여법 이 규정이 위헌 헌법상의 그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헌재 결정은 물론 다수 의견이죠. 이 현실을 고려한 이제 정책적 이제 결정이라고 하겠는데 이제 결국은 이 가사 사용인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 재정 문제이지만 이제 사회적 분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 헌재 결정에 대한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